오늘 뭐 어떤 종목? 나이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최근 미국 증시 보면 엔비디아가 그랬고 넷플릭스가 그랬고 나이키가 그랬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들이고 대부분 다 그동안 워낙 그 강한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한번 시장에서 실망하고 나니까 거의 뭐 패대기 치듯이 엔비디아 이제는 절대 투자 해서는 안 될 종목, 넷플릭스도 이제 다 끝난 종목, 엔진이 다 식어버린 종목 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다시 돌아봐도 이만한 종목이 없더라라고 해서 다시 엔비디아나 넷플릭스 주가가 뛰고 있듯이 나이키에 대해서도 간밤에 여러 좀 다른 관점에서 나이키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업데이트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나이키에 대한 과잉 재고 우려에 대한 그 월가의 시각을 제가 주목기업에 전해드리면서 정말 수많은 댓글이 제가 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붙었어요. 한 100건 이상의 댓글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키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고 나이키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좀 다른 의견도 있다라는 점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또 여기 아까 그 MG5인가요? 이분 말씀대로 희망적인 얘기가 없네. 근데 희망적인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 나이키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간밤에 이제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투자은행에서 나이키에 대한 기업 분석을 시작하면서 첫 투자 의견으로 시장 수익률 상회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99 제시했고요. 현 주가 대비해서 한 10.5% 정도 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분이 매수 의견을 냈던 핵심적인 이유는 좀 멀리 보고 투자하면 그래도 나이키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시경제 역풍이 불고 있는데 일시적이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한다면 무조건 나이키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포커싱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경제 역풍은 올해까지만 분다라고 여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릭 파텔이라는 애널리스트인데요. 거시경제가 어려운 거 분명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이키가 충격을 받을 건 다 분명하다. 그러나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 지난 3일 날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올 들어 지금 47%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야, 이 정도 빠졌으면 다 빠진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여전히 회사를 둘러싼 리스크는 뭐 강달러 또는 경기 침체 우려, 과잉 재고, 공급망 차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악재로 있는데 이건 다 낡고 낡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악재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 보면 나이키의 수요는 너무 견조하게 잘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2, 3년간은 강한 매출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올해 지금 3, 4분기 남은 2개 분기 정도만 마진 고전할 뿐 2024년 되면 23년에는 이제 약간 회복 정도고요. 본격 개선 2024년부터 될 거다.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러면 내년부터도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월가도 사실은 지난번에 과잉 재고 우려 나온 이후에도 별로 그 베어리시 한쪽에 투자 의견은 거의 없어요. 여전히 시장은 거시경제 역풍은 일정 부분 우려하지만 그게 좀 그 나이키의 적극적인 투자 의견을 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나이키 주식 비중을 덜어내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기에는 나이키만한 종목도 사실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지금 가장 핵심은 나이키가 최근에 이제 직판을 굉장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옆에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이 나이키 전체 매출이고요. 오렌지색이 나이키가 직접 판매하는 매출. 이 직판 매출은 나이키 직영점 플러스 나이키닷컴이라고 하는 나이키의 온라인 쇼핑몰 합쳐서 두 가지를 합친 거고요. 그 비중이 이제 위에 파란색 선인데 파란색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2% 정도 가 있는데요. 나이키는 이걸 내년에 50%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파텔 애널리스트가 보면 나이키의 그 마진을 보면 마진이 제일 높은 게 나이키닷컴에서의 매출이 마진이 제일 높고 두 번째가 나이키 직영점, 오프라인 직영점, 세 번째가 나이키를 판매하는 다른 이제 그 매장들, 도매샵들. 그러니까 마진으로 보면 제일 높은 게 그 나이키닷컴이고 두 번째 높은 게 나이키 직영점인데 그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는데 이게 D2C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컨슈머 이렇게 해서 이제 D2C라 그러는데 확대 전략 이거는 수익성 높이는데 강한 순풍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간밤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코엔이라는 데서 보고서를 냈는데 MZ세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MZ세대는 신발을 신어보고 사지 않아. 대부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셀럽이나 유명한 애들이 신는 걸 보고 바로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MZ 세대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꼽아보면 5손가락 안에 나이키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이 코에는 추천을 한 거고요. 젊은 층이 해당 브랜드로부터 직접 구매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키는 MZ 세대 매출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호평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완점은 그래도 신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직접 신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요. 여기 이제 그 도매점 매장 업체인데 스포츠용품 매장이 미국에서 수천 개 돼요. 한 5천 개 넘는다 그러는데 여기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얘들 앱으로 가상으로 신어보게 한다든지 얘들 매장에 가서 직접 신어보고 나이키닷컴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구매 편의성을 높여주는 전략들을 또 보완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는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고 코엔도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에버코어 ISI에서는 스니커즈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 나이키를 안 사면 어떤 종목을 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직장을 많이 안 나갔던 사람들 또 직장을 나가도 그 직장 근처로 가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아도 집 근처에 원격 근무지로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이런 거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니커즈 간편한 옷 입고 간편한 운동화 신는데 너무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설령 회사 출근을 해서 양복을 입어야 돼도 그냥 구두 안 신고 계속 운동화를 신을 거다. 그래서 운동화의 슈퍼사이클이 오는데 포지셔닝으로 보면 나이키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수익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다 이번 3, 4분기에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년부터 또 내후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2, 3년간 이상 계속 수익성 제고가 나타날 거다라는 점에서 모든 증권사들은 나이키에 대한 긍정적 포지셔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월가 이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여전히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 연말 쇼핑 시즌에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와 신발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이키가 연말 쇼핑 시즌에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나이키에 대한 좀 긍정적 어떤 어프로치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뭐 지금 나이키 얘기 들으시고 우리 MC5님이 뭐 이제 출근 복장이 많이 커졌죠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동화라는 게 한 번 맛을 보면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원래 무조건 구두였거든요. 저도 되게 높은 굽 신다가 뭐 출산하고 이러면서 운동화 잠깐 신었는데 그 뒤로 운동화에서 구두로 옮겨가지를 못해요. 요즘 여성분들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운동화 신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저 밑에 운동화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멋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나이키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다 많이들 선호하는 그렇죠.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언제든 관심을 기울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